박정희 정권의 철권 통치를 끝내는 계기를 만든 민주화 운동.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부마민주항쟁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키로 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사에 큰 족적으로 남겨질 부마항쟁 기념일의 의미, 임선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979년 10월 16일 시작된 부마민주항쟁은 박정희 정권의 18년 철권 통치와 유신 독재 체제를 끝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화에 대한 각성의 계기가 됐던 이 민주화 운동은 그 큰 의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기념일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 60 항쟁처럼 국가 기념일로도 기억되지 못했고 제대로 된 기념 사업조차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맞은 올해 마침내 정부는 그 기념일인 10월 16일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합니다. 지난달 25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입법 예고했고 다음 달 5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 법제처 심사를 하게 되고 거기 심사 끝난 후에는 차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 재가를 받고 관보에 게재되면 이제 기념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부마 민주항쟁 기념 행사는 정부 주관으로 개최될 전망입니다. 국가 기념일 지정을 전환점으로 부마 민주항쟁 기념관 건립 등 부산 시민이 품고 있는 민주정신을 되새기는 각종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념관도 짓고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쉽게 가서 부마항쟁이 어떤 것이었던가 이런 것을 보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시민적 공간들이 있어야 되겠고요. 부마 민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하는 부마 1979 유신의 심장을 쏟아 전시 행사도 4일 서울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 전시를 시작으로 10월 예정된 부산 민주공원 행사까지 전국 순회 행사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지난 5월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미술관 건물 외벽 붕괴 사고로 학교 환경미화원이 안타깝게 숨졌었는데요. 건물에 대해 국가수가 정밀 감식을 벌였는데 부실 시공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건물 외벽에 붙은 벽돌이 바닥으로 우르르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 5월 부산대 미술관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 사고로 60대 미화원이 깔려 숨졌습니다. 국과수는 정밀 감식 결과 이 건물이 애초부터 부실하게 시공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건물 외장재로 벽돌을 부착하면서도 고정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종의 건축 규칙인 표준 시방서에 따르면 외벽의 수직 하중을 잡는 앵커는 90cm, 수평 하중을 잡는 철근은 50cm 간격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사고 건물이 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지어졌다는 것. 사고가 난 미술관 건물입니다. 동그라미가 쳐진 부분이 외벽과 내벽을 연결하는 구조물이 있던 자리인데 아예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26년 전 준공된 이 건물의 설계사는 사망했고 시공사는 폐업한 상황. 당시 시방서마저 폐기된 상태여서 국과수도 표준 기준만을 적용해 위법성을 판단했습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 외벽과 내벽을 연결하는 지지용 철물이 시공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이 붕괴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건축 전문가들은 노후 건물일 경우 건물 외벽에 치장용 구조물에 관한 규정이 없어 유지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시방이 없다 보니까 전자재배나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난단 말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될 때 노후화가 되잖아, 그죠? 안전 확보에 상당히 취약하단 말입니다. 경찰은 감시 결과를 토대로 건물 공사 감독관 등에게 부실 시공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대학 측에 건물 관리 감독상 책임이 있는지를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을 털어 수천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망치로 유리벽을 깨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쳤는데 이렇게 하는데 불과 20여 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지난달 27일 새벽 4시쯤 부산 범천동의 한 금은방. 얼굴을 가린 남자 2명이 주변을 살피더니 망치를 휘두르고
몇 번 만에 강화 유리벽이 힘없이 떨어져 나갑니다. 이들은 곧바로 진열대에서 귀금속 2천만 원어치를 꺼내 달아납니다. A군 2구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기까지는 불과 21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순식간에 금은방 한 곳이 털린 겁니다. 불과 10m 거리에 보안업체가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절도에 손도 쓰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2시간 전에는 울산에서 금은방을 따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훔친 물건이 200만 원어치밖에 안 되자 바로 부산으로 이동해 더 과감한 방식으로 금은방을 턴 겁니다. 범행 이틀 전엔 한 명이 금은방에 들어가 금목걸이를 보여달라고 한 뒤 목에 걸고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한 건 23살 B씨. SNS에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글을 올린 뒤 글을 보고 찾아온 10대들을 데리고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대포차를 구해 범행 장소 인근에 세워뒀다 바로 도주했고 범행 후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대포차를 처분했습니다. 차를 범행지 부근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2명은 내려서 범행을 하고 나머지는 차에 타고 있어가 바로 오면은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차를 주차해놓고 대기한 상태예요. 경찰은 B씨와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1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 첫날인 오늘 부산에서는 70개가 넘는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연대 파업으로 급식이 중단되는 학교는 부산 시내 526개 학교 가운데 72개 학교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9곳은 빵, 우유 등 대체 급식을 제공할 예정이고 도시락 지참이나 단축 수업 등을 선택한 학교도 있습니다. 또 150여 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기말고사로 인해 오전 수업만 한 뒤 급식을 하지 않고 하교하도록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교육청은 파업 기간 동안 특수아동 지원, 방과 후 돌봄 교실 운영 등은 특수교사와 교직원 등을 최대한 활용해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일보입니다. 카드 하나로 부산의 대중교통과 주요 관광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산 관광패스 도입이 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2일 개별 여행 트렌드에 발맞춰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쉽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각종 관광시설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일권, 2일권 형태 패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백양터널처럼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법인세는 회피하고 모회사에 이자만 많이 지급하는 유료도로 사업자의 비정상적인 사업 방식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는 내용입니다. 과도한 수익을 올린 민자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이루어진 자기자본 비율의 비정상적 변경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법을 적용하고 시정 요구와 실시 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질비한 초고층 건물 탓에 도시경관이 사유화된다는 지적을 수용해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골자로 하는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시는 지난달 25일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관리 기준 수립 용역에 착수했는데요. 대상 구역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전체 233제곱킬로미터로 시가지 유형별로 높이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 목표라고 기사는 밝혔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2015년 이후 중단됐던 생산지 채용을 4년 만에 재개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수주 잔량이 세계 1위로 일감이 많지만 그간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감축한 인력으론 조업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장마 전선이 주춤하는 사이 전국적으로 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들 지역에 비해 부산은 기온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남은 한 주도 계속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20도,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부산은 초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도 오전 한때 대기가 정체되면서 공기질이 탁해질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부산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내륙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습해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낮 동안 강한 자외선이 내리쬐면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양산이 31도, 울산 28도, 창원 27도로 예상되고요. 내륙은 30도 이상 올라 무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마른 장마가 이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각종 행사들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제21회 국제전자상거래 학술대회가 오늘부터 5일까지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열립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오거돈 부산시장,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미국과 호주, 중국, 일본, 대만 전문가와 함께 참석해 인더스트리 포럼, 아카데믹 포럼, 기술 논문 세션 등 4개 프로그램을 함께합니다. 국제전자상거래 학술대회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역사 깊은 국제학술대회로 지난 1998년 대한민국 국제전자상거래 연구센터 주도로 창설됐습니다. 정의당 부산시당 합동토론회가 오늘 오후 7시 30분 부산시당 교육관에서 열립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전국위원들이 상호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찾기 기획보도입니다. 매출은 줄고 폐업률은 높아지고 부산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창업 전선에 준비 없이 뛰어드는 분들 여전히 많은데요. 자부담 없이 창업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은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40대 주부 이효련 씨는 최근 빵집을 개업했습니다. 이번 빵집은 준비 없이 시작해 2년 만에 접은 첫 창업대와는 다를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때는 준비 없이 해서 좀 실패율도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선생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하니까 조금 광고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아직 4일. 명확한 가게 컨셉을 위해 판매하는 빵은 단 한 가지. 돌섬 5,6도에서 영감을 얻은 빵으로 상표권 등록을 출원 중입니다. 홈페이지 구축, 시장 점유율 1위인 맛집 추천 모바일 앱 등록도 개업 시기에 맞춰 이미 끝냈습니다. 전문 경영 지도사가 이 모든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최소한의 메뉴를 가지되 이 메뉴에 대한 전문성과 맛과 이런 이제 우리의 자신감이 들어가 있다면 충분히 이제 프랜차이즈와 경쟁을 해서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잡는데 사실 처음에 좀 도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씨가 재창업의 꿈을 키운 부산시 소상공인 희망센터의 창업 교육 과정입니다. 창업 절차와 아이템, 입지 선정 같은 기본 교육과 프랜차이즈 창업과 마케팅, 세무, 노무 관련 등 전문 교육 과정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 첫 수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예비 창업자 800여 명이 이 과정을 거쳐갔고 이 중 150여 명은 창업의 꿈을 이뤘습니다. 모든 과정은 자부담 없이 시비로 진행되며 수료자에게는 소상공인 특별 자금이 우선 지원됩니다. 혼자 준비하니까 모르는 게 많았는데 이제 전문가들도 많이 알게 됐고 앞으로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알게 돼서 SNS와 블로그 마케팅 실무 등을 공부하는 온라인 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 과정도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소상공인들에게는 현장 경험 풍부한 컨설턴트 60여 명의 경영 악화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는 맞춤형 상담을 제공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교육도 받아가면서 꼼꼼하게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조사를 보면 동남권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인 63.8%가 창업 전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답했고 46.9%는 창업 준비 기간이 6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자영업 창업의 위험성을 알고 전문 교육을 반드시 받고 최소 1년 이상 준비하라.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3년 뒤 개장하는 부산신항 세부도에 자동화 암벽 크레인이 국내 최초로 도입됩니다. 공중 작업실이 없어지는 대신 원격 조종을 하게 되는데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당 2의 5단계 공사 현장입니다. 오랜 매립 작업을 거쳐 바다였던 곳이 육지로 변했습니다. 오늘 2022년부터 새 컨테이너 터미널이 본격 가동되는데 이곳에 자동화 안벽 크레인이 도입됩니다. 지상 50m 높이에 있던 운전실은 사라지고 모니터와 조종대를 이용해 크레인을 조정하게 됩니다. 작업자의 피로도가 낮아지고 안전사고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항만공사는 자동화 크레인 9기를 설치한 뒤 컨테이너 물량에 따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활동이 늘어난다든지 더 필요하다면 보통 선수당 4기까지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 12기까지도 설치. 다만 해외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완전 자동화 시스템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지적입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움직이는 시스템은 예상보다 물량 처리 속도가 느린 데다 시스템이 고장날 경우 항만 전체가 멈춰설 우려도 높기 때문입니다. 칭따오항도 그렇고 양산 심수항도 그렇고 전략적으로 완전 자동화를 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암벽 크레인에서는 사람이 리모트 컨트롤로 하는 부분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자동화 시설 도입과 함께 항만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어 세심한 고용 대책도 뒤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해운대구의 한 풋살장에서 13살 A군이 넘어진 축구 골대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친구들과 축구를 하며 골키퍼를 보던 A군이 골대에 매달리자 축구 골대가 쓰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50분쯤 동래구 수안동의 한 사찰 2층 법당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불상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재단에 있던 촛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0)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그 전초전격인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가 사직체육관에서 개막했습니다. 오는 7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참가해 명승부를 펼치게 되는데요. 관심을 모았던 북한팀 참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공을 주고받는 속도가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릅니다. 기나긴 랠리 끝에 결국 점수를 따내자 관중들은 환호를 보냅니다.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코리아 오픈 탁구 대회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남자 세계 랭킹 1위인 중국의 판젠동과 여자 1위 첸멍 등 세계 랭킹 10위인의 상위 랭커들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이 대회에 출전하며 기대를 모았던 북한은 이번에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홈에서 열리는 만큼 대회 준비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코리아 오픈 3관왕에 오른 장우진과 여자부 에이스 서효원이 세계적 선수들과 메달 경쟁을 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거 그리고 더 이제 화이팅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세계 선수권 대회 때 더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투지 있는 모습과 성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내년 3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를 8개월 앞두고 열리는 대회인 만큼 대회 운영과 관중 동원 등도 꼼꼼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량이라든지 또 뭐 어떤 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점검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 2020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임하는 국제탁구연맹과 대한탁구협회는 이번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내년 부산 세계 탁구 선수권은 북한팀 참가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롯데자이언츠가 어제 인천에서 열린 SK 와이번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대10으로 대패했습니다. 롯데는 7이닝 1안타 7삼진 1실점을 기록한 SK 외국인 투수 앙헬 산체스의 호투에 완전히 가로막혀 한 점을 따내는데 그쳤습니다. 특히 롯데는 4회 말 실책으로 대량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롯데는 31승 2무 49패로 리그 최하위로 처져 있습니다. 공용도로 역할을 하는 대단지 아파트 내 도로에 입주자 대표회의가 불법 주차와 안전 등을 이유로 시설 이용 요금을 부과하자 남구청이 제재에 나섰습니다.
남구는 용호동 LG 메트로시티가 지난 1일부터 단지에 2시간 이상 머무는 외부 차량에 30분마다 500원을 부과하자 공동주택 주차장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법을 어긴 것으로 보고 시정 조치를 명령했습니다. 또 아파트 도로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한 것도 위법으로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LG 메트로시티 아파트는 7,300여 가구 80개 동으로 이뤄진 대단지로 단지 안 도로가 왕복 4차로에 신호등까지 설치돼 있어 사실상 공용 도로로 사용되었습니다. 제1회 사회적 경제 소싱 박람회가 어제 부산시청에서 열렸습니다. 부산도시공사와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 주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부산 지역 120여 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참가해 상품 전시와 유통망 확대 기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공공기관들의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부산 지역 50여 개 공공기관과 16개 구군 계약 담당자들을 만나는 홍보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부산시와 다이텍 연구원이 강서구 미음 산업단지에 지역 맞춤형 섬유 소재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부산 섬유 소재 진흥센터를 열었습니다. 총 사업비 265억 원 규모의 국시비가 투입된 부산 섬유소재진흥센터는 연면적 3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27가지의 최신 섬유 소재 시험 생산 설비와 성능 평가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진흥센터는 앞으로 정부는 물론 섬유 소재 관련 학과 등과 함께 첨단 섬유 소재 개발과 용도 확대,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입니다. 부산 공무원 노조가 어제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추진하는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장 개방직 신설과 민간 위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에코센터가 10년 이상의 운영 노하우를 갖고 있고 환경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다 시민 만족도도 높다며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민간 위탁이 추진되면 공공성 훼손과 시민 부담 가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자문회의를 거쳐 에코센터 민간 위탁과 개방직 센터장 채용 등을 추진 중으로 노조 요구에 대해서는 인사권과 관련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장마 전선이 주춤하는 사이 전국적으로 더위의 기세가 점차 강해지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경북 내륙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이들 지역에 비해 부산은 기온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남은 한 주도 계속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아침 기온은 20도,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다만 오늘도 오전 한때 대기가 정체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수 있겠고요. 오후부터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마른 장마가 이어지기 때문에 대체로 맑고 더운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기분 좋은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